다음은 의사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표시란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을 말하며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정상적 의사표시라 하고, 정상적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의역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며 상대방이 없으면 표백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있으면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으면 비정상적 의사표시로 나누게 되는데, 비정상적 의사표시 종류는 비진입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가 해당하며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 강박에 해당됩니다. 의사표시 성립의 심리적 과정을 살펴보면 동기, 즉 이사가기 위해서 효과의사, 즉 1억 원에 팔기로 마음먹고, 표시의사, 즉 을에게 알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표시행위, 즉 말이나 편지를 쓰는 과정을 말하는데, 여기서 의사표시 내용이 아닌 것은 동기와 표시의사이며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만을 의사표시 내용이라고 말하며 둘의 이름에서 의사와 표시를 합쳐 의사표시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의 효력이 생기며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즉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몰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 없으며 발신 후 도달 전까지만 철회가 가능하며 발신주의이므로 연착의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며 등기 우표는 발송 후 반성 없으면 도달로 봅니다.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며 단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때에는 도달 주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 하며 게시한 날부터 2주 경과 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예외적 발신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는 제4 무채격으로 암기하시고, 제한능력자, 사원총회, 무권대리, 채무인수, 격지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의사표시의 종류 중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종류인 비진입 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진입 표시는 10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로서 조문의 암기 코드는 BURR 무선입니다. 조문은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하며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한다. 즉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며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상대적 무효가 되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유효하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비진입 표시가 유추 적용된다라는 거와 입증 책임은 무효 주장자가 진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립대 조교수의 사퇴 수습 방안 사례에서는 갑이 사직하는 이유를 회사가 모르기 때문에 갑의 사직서는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효로서 결국 갑은 잘리게 되는 겁니다. 근로자가 재입사하는 사례에서는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다라는 것을 회사가 알기 때문에 갑이 사직서를 내도 무효이므로 결국 갑은 안 잘리게 되는 거죠. 둘의 차이를 잘 비교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의 특징은 유효냐 무효냐, 상대방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공무원의 공법행위는 항상 유효하므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며 10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권의 남용 시 비진입 표시의 유추 적용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해당되며 상대방이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10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로 도도합으로 암기하시고 조문의 암기 코드는 통정무선입니다. 108조 조문은 상대방과 통정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갑과 을의 계약은 상대적 무효가 되며 103조가 아니므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하며 병이 선의이면 과실이 있어도 유효가 됩니다. 즉 병은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유효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십시오. 병이 악의이면 갑은 병에게 직접 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하며 제3자 병이 선의는 추정되므로 병의 악의를 입증하는 사람은 가장양도인 갑이 지게 됩니다.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경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 표시를 했을 때의 본인, 가장양수인의 포괄승계인, 가장양도 가장양수하기 전에 제3자, 빚 안 갚아서 채권 양도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이중매매에서는 안되고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된다라는 거 미리 암기하십시오. 착오는 56만원을 65만원으로 잘못 쓴 사례로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에 해당하며 조문의 암기 코드는 내중착 중무선입니다. 즉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9조의 조문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취소가 됩니다.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즉 경작할 수 없는 하천 땅을 논으로 오인하여 매수한 사례,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즉 보증계약 시 채무자가 A인 줄 알았으나 B인 경우, 법률 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 즉 양도소득세 이력이 부과되는데 안 될 것이라고 착각한 경우,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등이 있으며 중요 부분이 아닌 경우는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 성질, 상태, 시가, 수량에 관한 착오, 지적 부족이나 지분의 근소한 부족,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재산 상태에 관한 착오가 해당됩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하면 취소 가능하며 중대한 과실의 종류로는 토지 매수자 스스로 공적장부 미확인 시, 공장부지 매수 시 관할관청의 인허가 가능 여부 미확인 시,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 해당됩니다. 착오의 효과는 취소되더라도 이 법은 아니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안되며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어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며 입증 책임은 중요 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담보책임과 착오가 경합하면 담보책임 규정만 적용하며 착오와 사기, 담보책임과 사기는 병존이 가능하며 해제와 착오, 화해계약과 착오는 착오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110조의 조문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는 상대적 취소로서 조문의 암기 코드는 4강 취선입니다. 고려 청자 사례로서 사기자의 2단계 고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 갑은 취소와 불법행위 중 선택 행사가 가능하며 제3자 병이 의리 대리인인 경우 의리 선의 무과실이어도 갑은 취소가 가능한데 이는 대리인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리 정액의 매도 시 정의 선의인 경우는 갑은 정액에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이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오피스텔 분양시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을 고지 않았을 시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인 경우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가 가능하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이거나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며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가 기망행위장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강박이 아닌 것으로는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경우 큰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하는 것, 강박의 유법성 판단은 목적이나 수단을 비교해서 판단하며 고소고발은 수단으로서는 정당하나 목적이 부정한 이익이면 강박에 해당하며 목적이 정당해도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